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원달러 흐름 보겠습니다. 12월 4일에 1444원 넘어섰고요. 그 이후에 당일에 좀 안정되는 그런 재료 나오면서 1410원까지도 갔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주간 야간 연결해 가지고 만든 표입니다. 주간 흐름하고 야간 흐름하고 요새 계속 이어지잖아요. 거래가. 지금 현재 시간도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빠지는 모습, 1432원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야간까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NDF 시세 뭐 찾아보러 가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원달러 흐름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계엄령이 나타난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났었던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일이 나타났었죠. 그게 다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환율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도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듯한 흐름 나타났었는데, 주말에 탄핵 표결 나타난 이후에 이번 주 시작하자마자 다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444.80 여기를 넘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정치권 이슈를 예측하기는 뭐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할 때는 이 환율 흐름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전고점 넘어서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당국에서 시장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얘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달러 선물 순매수 계속 늘려왔었는데 11월 5일에 트럼프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한 11만 개까지 늘렸었습니다. 최근에 많이 늘렸고요. 이제 그게 누적으로 11만 계약까지 늘어났다가 주말에 좀 줄어들면서 8만 8천 계약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번 주 초에 좀 늘어나면서 9만 계약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다시 이번 주 초에 약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달러 환율은 우리나라 이슈뿐만이 아니라 통화정책회의 구간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22 통화정책회의가 12일에 있죠. 그리고 FOMC 회의, BOJ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러한 통화정책 회의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2쪽은 달러를 좀 받치는 그런 흐름, 그리고 BOJ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관련돼서 달러 흐름을 하방 쪽으로 미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또 이게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죠. 그리고 이제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페드 인사들 스피치는 없습니다. 이벤트 이전에 움직이는 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선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박스권 안에서 등락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흐름에서 좀 나타나고 있죠. 붉은색 선이 N달러고요. 푸른색 선이 10년물 금리입니다. 고점 치고 좀 안정되는 듯한 그런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금리도 4.2% 이하로 내려온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달러는 좀 안정돼야 될 텐데, 우리 시장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이벤트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1월에 더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재정정책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1월 중순부터 그게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달러가 대통령 취임 이후에 약세로 갈 것인지, 트럼프 1기 때처럼 움직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점이 남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흐름을 볼 때 우리 내부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통화정책으로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환 개입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거 올해 나타났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딩, 이거하고도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BOJ가 시장에 어떻게 개입했었는지 보시면은 4월 달에 개입을 1차적으로 하고 7, 8월에 2차, 3차 이런 식으로 개입이 들어갔습니다. 개입 시기를 한번 잘 보면 N달러 150 레벨 지나면서 속도가 붙고, 여기서부터 개입이 들어간 걸로 추정이 되죠. 그리고 160 들어가서 1차적인 개입 마무리되고, 여기서 죽지가 않죠. 조금 더 올라가죠. 160 돌파할 때, 이 정고점을 돌파할 때가 가장 공포스럽잖아요. 그때 대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서 개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꺾어놓죠. 146까지. 그리고 이때 엔캐리 트레이딩의 언와인딩이 나타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다 흔들렸습니다. 이런 흐름을 한번 원달러하고 비교해보죠. 어디서 들어가야 될까요? 어디서 개입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이거 넘어서는 타이밍이 시장의 공포가 극대화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 개입은 우리가 한번 외환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절대 레벨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이 추세를 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난 주말에 금융당국에서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개입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걸 넘어선다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면은요, 전고점이 참 묘하게도 1444.80입니다. 2022년 10월 25일이요. 그때 1444.80의 단기 고점을 쳤고요. 이번에도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에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넘어가게 되면 어디까지 갈까요? 월간 흐름으로 좀 크게 보면 2022년 고점 넘기면 2008년 이때 금융위기, 그때 레벨이 1597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 1500대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넘어갔을 때 공포가 극대화될 때가 오히려 변곡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도 합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 이번에 충격을 받아서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근데 환율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지금 레벨 자체도 많이 높아진 상태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왔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고점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그 레벨이 1450선이다 이런 생각을 해왔었던 그 레벨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움직임이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인 요인이라 한다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증폭되는 그 효과보다 정치 이슈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보다는 안정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났었던 흐름은 좀 안정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좀 볼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치 이슈가 언제 안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얼마나 더 악화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말 지나면서 나타났었던 그 뉴스들을 살펴볼 때 환멸스럽기도 하고 또 공포스럽기도 하죠. 그런 모습이 과연 어느 정도 커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라는 것이죠. 경제를 보는 것도 그렇고 특히 투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시기에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좀 다독이면서 냉정하게 좀 사안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크게 다치면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한 시각으로 사안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포스러운 얘기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환율 쪽에서 놓고 봤을 때 원달러 말고 원엔으로 봤을 때 그때도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놓고 봤을 때하고 2022년 때하고 비교하거나 2008년하고 비교했을 때보다는 그때보다는 많이 나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높이가 낮으면 펀더멘탈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펀더멘탈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하지만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2022년이나 2008년 같은 그런 상황과 비교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불안한 게 있죠. 금융권 흐름이요. 은행 ETF입니다. 은행주들이 폭락을 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겪었었던 그런 외환위기 같은 때 가장 빨리 그리고 크게 충격을 받은 게 금융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행주가 특히나 대형은행까지 이렇게 급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죠. 떨어지는 이유, 제가 지난주에 로이터 쪽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화 대출을 한 경우에는 환율이 올라가니까 원화 환산 대출 금액이 확 불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의 위험 가중자산이 증가한다. 이 얘기가 이미 지난주에 해외 쪽에선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 폭락이 나타난 겁니다. 좀 약간 늦었는데 이런 이슈가 국내에서 이제 거론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미 이렇게 폭락이 나타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악재가 노출되는 그 시그널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가로만 볼 게 아니라 은행 건전성을 놓고 볼 때요. 만약에 은행 건전성이 훼손된다라고 한다면은 은행채 ETF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은행채는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국채도 마찬가지고요. 국채나 은행채가 흔들리지 않는 이 상황에서 주가만 빠진다 해서 또 환율만 올라간다 해서 국가 신인도나 은행 신용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IMF 외환위기 때 그때 나타났었던 위기 시그널을 생각해 보면 기업 신용도가 떨어지고 은행, 금융권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이 국가 신용도죠.
그런데 정말로 결정타가 되는 거는 금융권 신용도가 떨어진 다음에 크레딧 라인이 끊어지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크레딧 라인이 끊어지는 그 타이밍이 실물 경기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돈이 돌아가는 그 신용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결정타가 되는 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그리고 그런 일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런 쪽에서 먼저 시그널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생각하면서 보실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좀 냉철하게 보자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이고요. 국내 쪽 문제가 너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준비했었던 내용들을 계속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좀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펀더멘털 쪽 분석 예전처럼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재정 적자 관련돼서 데이터들이 하나둘씩 쌓이고 있는데, 달라스 패드에서 나온 자료하고요. 또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X에 이런 내용을 또 올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올린 내용이죠. 12월 8일이요. 도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을 관리하고 향상시킨다라는 일론 머스크가 관장하는 그런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 명의로 X를 올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원조를 많이 제공하는 그 상위 국가를 나타낸 겁니다. 미국, EC, 독일, 영국, UN 펀드, 일본, 노르웨이, 카나다, 프랑스, 스웨덴, 이렇게 상위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나머지 9개국 합한 그 금액보다 더 많은 원조를 외국에 지원한다 이거죠. 그 외국에 지원된 그 원조 금액이 누구에게 가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미국 재정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쪽이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다라는 식의 그런 X를 올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달라스 패드 쪽에서도 재정 적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거론하고 있고, 미국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스캇 베센트도 비슷한 논조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통화정책회의를 지나면서 20일 정도 지나면은 시장은 정말 파장부직일 텐데, 그거 지나고 다시 새해 들어서면은 미국 정부 인선과 더불어서 1월 중순부터는 미국 재무부 계획이 재정과 달러 쪽으로 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때 달러 흐름이 2차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 이러한 흐름 좀 공포스럽긴 한데, 이게 조기에 좀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달러의 2차 흐름이 나타날 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지속되지만 않는다면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기가 더 확대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환율 쪽을 바라보고 안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절대 레벨 차원에서 단기적인 흐름, 장기적인 흐름, 그리고 상대적인 흐름, 그리고 금융권의 흐름, 아직 결정적으로 위기로 볼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런 시각에서 시장을 보고 투자 심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시기가 나중에 돌아보면 기회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무리하기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투자의 시각도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안정되면 다른 좀 참고할 만한 그런 자료들 또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